학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조금 전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실 순서로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잡으니까 학업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직업을 해야 되는데, 직업을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직업을 알고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학과를 선택할 때도 보면은 엄마들, 즉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한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일 잘 알까요? 잘 모르죠. 사실 제일 잘 몰라요.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알죠? 옆집 아저씨가 제일 잘 알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아저씨가. 한 번 딱 퍼스트 임프레이션 딱 보는 순간 쟤는 어떤 아이겠구나 안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잖아. 싸가지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걸 안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매일 보니까 그걸 몰라. 그래서 얘가 가해질만 좀 잘해도 어머 너는 손재주가 죽인다 그러고,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는 노래만 한마디 잘해도 어머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내가 못다한 못 이루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계속해서 푸시하는 것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싫든 좋든 그것이 학과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막 그렇게 해서 학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뭐 한국재능연구소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거기 글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40%의 사람들이 학과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직업으로 가고 있노라고. 그래서 일생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선천 그 직업을 알고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20대 30대쯤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한 50대쯤 찾아와. 이 직업 저 직업 막 돌고 돌다 보니까 이게 내 직업인 줄 알았어. 이거 활인이 내 직업이었구나. 이걸 한 50대쯤 되면 알아.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쵸? 뭐 미리 알고서 더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학과를 알기 전에 먼저 직업을 알고선 학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학과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어떤 사주팔자의 이 양태를 보고선 우리가 결국은 이 사람의 학업 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학과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 거예요. 요거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결정을 할 때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 제일 먼저 일간이 양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양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명들이에요.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일간이 음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음간에 놓여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직장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양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강하다고 보는 것이고, 음간이라고 한다면 신약하다고 본다. 근데 아니 선생님 저는 음간인데도 지금 사업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개수야, 개수인데 개유야. 이 사람이 보니까 임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음간이에요? 아니잖아. 그쵸? 이미 임자가 됐죠? 인성의 임자가 돼버렸어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놓고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관념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관념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또 간목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럼 신강한가요? 아니잖아. 그렇죠? 양간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관에 꽉 잡혀 있죠? 이 사람은 뭐예요? 군이 나면 딱 좋지. 근데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가본데 이렇게 병오를 났어. 이렇게. 이거 무슨 사주예요? 신약하면서 오지랖의 극치잖아. 직업이 100개, 1000개야 저 정도 되면. 그래서 차라리 아나운서 같은 거 하면 좋잖아. 그렇죠? 너무 틀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간을 보고선, 일간을 보고선 어떻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강의 사주들이 앞으로 나가서 식재관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비, 식, 재, 관, 인 중에서 식재를 가는 것들이 되게 자영업 쪽으로 가고, 관인을 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되게 직장명들이에요. 이건 뭐 거의 틀림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의 전체를 분석해서 신강일 때는 이 사람은 자영 쪽으로 신약하면 직장 조직체명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라고 얘기해. 우리. 근데 이 신강한 사람의 표현은 나는, 이렇게 표현해. 아이들도 보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 이름이 이대한이야. 이 여자아이가 뭐 이렇게 보자. 그거 대한이 거야. 내 거 안 그러잖아. 대한이 거 이러잖아. 그건 뭐야? 신강하다는 거야. 근데 그거 우리 거야, 뭐 우리 엄마 거야, 우리라고 얘기할 표현을 잘하잖아. 신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음간들이 우리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양간들이 나라고 표현을 하고 이름을 대. 그래서 이 양간들이 되게 보면은 이 음간들은 조직 생활을 해요. 공동 생활을 한다고. 근데 이 신강들은 독립 생활을 해요. 그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틀려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엄마 손을 놓지 않고 잡고 가는 아이가 있고, 요만큼 와서 빨리 와 하는 아이가 있고 있잖아. 그것도 신강신약이 나눠지는. 낮에 태어난 아들은 저만큼 뛰어가서 엄마 빨리 와 이러고, 밤에 태어난 아이는 어때요? 손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성향, 그 성격, 심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향, 내향의 성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심리는 총 이제 다중지능 이론, MBTI 이런 데서 보시면 16가지로 나눠지고 막 그러는 데 비해서 뭐 다중지능 이론은 뭐 9가지로 나누지만은 되게 이제 이게 우리 한국재능연구소 같은 데는 20가지로 나눠놔버려요. 왜? 20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 십성을 60갑자를 십성 구조로 나눠보면은 비겁 구조, 식상 구조, 재성 구조, 관성, 인성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비겁 식상 구조가 있고, 비겁 재성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비식이니 관인비니 쭉 이런 거, 이게 20개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구조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약, 신강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신약명 같으면은 되게 인문사회 계열이고, 신강 같으면은 되게 보면은 스포츠라든가, 그 다음에 연예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특히 자기가 어떤 사업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보시죠. 학과 중에서도 어떤 사람 어머니가 이제 왔는데 이 아이의 미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장이 되고 싶다는 거야. 무슨 사장인지 몰라. 그냥 막연히 사장이 되고 싶대. 그럼 넌 무슨 학과를 가려고 하냐? 그러면 저요 경영학과요. 왜? 그랬더니 사장이 된대. 경영학과 사장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뭐예요? 매니지먼트. 다시 얘기해서 직장생활이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 안 돼서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농대 나오면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진짜 사장이 되려면 무슨 과를 나와야 되는지 아시죠? 라이센스 학과를 나와야 돼. 이과를 나오든 문과 중에서도 변리사,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전부 다도 그 사장이지 뭐야. 자기가 차릴 수 있잖아. 근데 정치학과 나왔어, 국문학과 나왔어, 힘들지. 사장 되기가. 경영학과 나왔어, 힘들지. 변리사, 세무사 라이센스 따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영학과 나오면 경제경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위대한 사학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경영학과를 나와야 된다. 그 직장생활 하겠다고 이미 다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제하고 경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경제는 근간을 다루는 철학이야, 철학. 여기는 현실을 다루는 거예요. 실제 학문이고, 경영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이제 명리 쪽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인문사회 계열 중에서도 법, 그 다음에 경, 법, 경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 다음에 인문사회로 순수 인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순수 인문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 인문학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근원 학문 이렇게 얘기를 해. 또는 본, 원, 학, 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원 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본원 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원 학문, 본원 학문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경제학, 그 다음에 역사 중에서도 고고학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근원학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여러분이 누가 같은 인문사회학과 중에서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법이 있고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인문이 있잖아요. 같은 인문이지만 그렇죠? 법에 들어가고 경에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공부하셨어. 지지에 뭐가 놓여 있던가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지에 지지에 인, 신, 사, 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체능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예과가 있죠. 의예과는 한의와 더불어서 치대까지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신사수를 놓은 사람들이 이게 법이나 경에 잘 가요. 근데 인문사회를 가는 사람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일지에 뭐를 깔았을까요? 일지에 진술충미를 깔았어. 여기서 쉽게 말해서 근원학문이에요. 근원학과는 진술충미를 깔았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진술충미를 깔았다고 한다면 대개 근원학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원학문도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보면은 근원학문도 보면은 대개 보면은 근원학문 중에서도 보면은 이게 진이 있지, 진. 진이라든가 축이라든가 미 있죠. 응? 요거 깐 사람들. 요 술은 지금 뭐에 들어갔어요? 요 위에 들어갔잖아. 법경에. 그렇죠? 차이를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근원학문을 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갑진, 갑병무경임진이죠. 그 다음에 축을 놓은 사람은 을정기 신계축이죠. 미를 놓은 사람은 을정기 신계미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근원학문이에요. 봐, 갑진에 병진에 무진에 경진에 그 다음에 여기 저 임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 근원학문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 거기가 뭐예요? 이런 학문을 배워요. 이게 활인 쪽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심리학, 철학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 보면 우리가 광의 철학 심리학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명리라고 하는 활인 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고 축을 놓은 사람들 보자고. 을축에 정축에 기축에 신축에 그 다음에 개축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활인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또 보니까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가 또 다 뭐예요? 전부 다 활인 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술은 또 틀려요. 갑술, 갑병무경임이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어떤 크고 센 직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뭐 어떻게 해요? 경 쪽에는 뭐예요? 경령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사고 중에서도 이러한 일간의 이러한 진이라든가 축이라든가 미가 주로 근원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체능을 낳았다고 한다면 주로 누군가 아시죠? 자, 예술과 일반 예술과 체육은 예체능이라 그러죠. 예술 중에서도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악 말고 미술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무슨 행위 예술들 막 등등 뭐 말도 못해.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야. 저기 이제 또 인문학과 같은데 여기 가면 또 무슨 뭐 진짜 소설 쓰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예술가 문학가지만은 예술가에 버금갈 정도로다가 이 문학 쪽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다 어디냐면은 상관계와 더불어서 전부 다 편인계예요. 상관이 많다라고 한다는 건 감성계잖아.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무조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 많은 사람 치고 오지랖 넓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근데 상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직업의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흥미는 같지만 아주 이게 바뀌어. 어느 날은 기타 3개월 배우다가 어느 날은 미술 3개월 배우다가 어느 날은 바이올린 3개월 배우다가 그렇다니까. 어느 날은 스포츠 댄스 3개월 어느 날은 에어로빅 3개월 이런 데니까 이 상관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편인계다. 편인계는 뭐예요? 통찰심리라고. 한 가지 일에 뭐예요? 올인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식신계를 갖다 이거예요. 식신도 올인을 해. 근데 식신은 무슨 예술, 음악 뭐 이쪽보다도 실용 있잖아. 실용. 먹고 사는 쪽에.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근데 편인을 놓은 사람들은 음악, 미술 막 이런 쪽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벨 뭐 평화상 뭐 예술상 뭐 하여튼 노벨상은 그쪽은 없을 것 같아.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무슨 고흐니 베토벤이 뭐 하여튼 뭐 쇼팽이니 뭐 하여튼 등등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편인계들이에요. 이 편인계들은 외골수적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이런 거야. 에디슨 있잖아. 에디슨이 편인계의 대표성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조직생활, 일반인들이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편인계라고 한다. 그래서 편인계들은 예술계통에서 되게 성공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학가로서 성공을 하려면 문학가로서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시죠? 편인이 발달해야지만 공부할 거 아니에요. 편인이 무엇을 극해줘야 돼? 식상을 극해줘야지만 극한다는 건 뭐예요? 얘를 못 살게 군다는 거잖아. 그렇죠? 얘를 내 걸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인성의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식상을 막 휘집어가지고 식상이 튀어나게끔 만들어버리잖아. 도망가게끔. 그러니까 인성이 발달한 사람한테 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건강은 나쁠지 모르지만 어떤 작품성에 대해서는 창의력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식상이 편제가 없어. 편제가 없으면 뭐예요? 이거는 편제가 없으면은 맛이 없어. 감칠맛. 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식상밖에 없으면 뭐예요? 다변이잖아. 말만 잔뜩 하잖아요. 근데 편제가 있으면 맛있게 얘기를 해. 그 식상만 있는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밤새도록 얘기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근데 편제가 있다 그러면 졸다가 5분만 봐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 본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여기에 관이 있어. 관성이 있으면 요건 기승전결이 어때요?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재관이 딱 들어와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 문학을 한다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보면 식재관을 놓고 있어야 돼. 편인이요. 이렇게 있을 때 기가 막힌 작품이 돼. 만약에 이 사람이 문학을 쓰는데 식상만 있어. 재미는 나는데 누구만 재미나? 지만 재미나. 그럼 아무도 안 사.
말이 장황하니까. 응?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편제가 있으면 아주 맛있어. 말들이.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상관과 편인계가 있었을 때 음악, 미술, 이렇게 행예술, 뭐 문학이라든가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비겁이 중증해야 돼. 비겁이 중증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지가 제왕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겁이 중증한 사주들이 스포츠 선수로서는 아주 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신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동 쪽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막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예가가 있어. 의예인데 여기는 한, 치, 일반, 의예 이게 다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의예가를 난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편인이 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술로 논 사람들이 많아요. 술이나 축 이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장간에 무엇이 있냐면 신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학을 꼭 배워야 될 사람에 대한 사주팔자 구성에 대해서 제가 키포인트를 하나만 딱 드릴게요. 이래요.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병술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의학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인, 신, 사, 술의 이러한 구조가 1순위야. 근데 이 순위가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진짜 의료 쪽에 어떤 프로페셔널한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 여기서 본다면 월지 있잖아. 월지. 이 월지가 반드시 얘가 술이잖아요. 얘 앞에 오는 녀석이 뭐야? 술 앞에 오는 녀석이 유잖아. 요거를 깔고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구성을 우리가 천의를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의는 하늘에서 어떻다고요? 벌써 하늘에서 벌써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구조. 이거 의사예요. 의사.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럼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여기 지금 뭐가 와야 되나요? 오가 와야 돼. 근데 우리가 강한 전문가 그룹을 놔야 되죠. 최소한도 인을 놓든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술이 들어오든 신이 들어오든 사가 들어오든 들어와야 되겠죠. 이 구조는 돼야 돼. 이렇게 되면은 놓긴 났어. 놓긴 났는데 을미의 천의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고치는 쪽이잖아. 결국 활인을 놓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놓냐면은 칼을 놔. 칼. 그러면 자축의 진소미 신유술의 12개 중에서 칼을 놓은 지지, 장간이 있어요. 그렇죠? 지지는 대표적으로 신하고 유가 있고, 장간은 대표적으로 술하고 축이 있어요. 이게 다 신금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고락으로 가고 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술예라고 하고 축액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부 다 뭐예요? 신그룹이야. 칼그룹들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신사수를 놓거나 그리고서 바로 월지에 이 녀석보다 앞에 있는 녀석을 놨을 때 우리는 천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이 병인이야. 병인이면은 이 사람 앞에 있는 게 축이잖아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이러잖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이에요. 신이야. 그럼 이 사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미잖아요. 요거 되게 그거예요. 의료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학과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문과계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학과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문과는 다시 우리가 아까 나눠봤습니다. 대개 보면은 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이라든가, 정의 법이 있고 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근원학문인 순수학문인, 그렇죠? 순수인문 쪽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또 문과 중에서 이과 말고 예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체능이 있고, 뭐 예체능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의예과가 있어, 이렇게 의예. 보통 이 정도로 나뉘죠? 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래서 문과 계열이라 그래요.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이과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의예과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체능 계열인데, 문과는 우리가 지금 나눠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예 이쪽도 나눠봤고, 예체능도 나눠봤어요. 이번에 이과 계열을 나누자고요. 이과 계열은 일지 또는 사주가 재성태가 사주들이 있죠. 이런 경우가 이과예요. 왜? 이과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재와 정재가 있는데, 편재는 분석의 심리가 강하고 정재는 실질 심리가 대단히 강한데, 어쨌든 정편재를 놓은 사람들은 정밀해요. 그래서 이과계통이야. 그래서 특히 보자고요. 이 정밀하다고 한다는 것은 봐요. 이 의예과를 가는 사람이 인신사수를 나서 갔는데 이 사람이 간 건 갔는데, 아니 뭐 정형외과 그러면 다리 뽀사진 거를 잘 꼬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외과 그러면 잘 째가지고 수술 칼을 잘 꺼내놔야 될 거 아니야. 실 그 잘 꺼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치과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부종교합이 없도록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치과 의사가 기가 막히고,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정형외과 기가 막혀. 성형외과 기가 막힌가요? 아니라고. 의사는 손재주예요. 그럼 의사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하면 정제나 편제를 놓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손재주가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정편제가 발달돼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인신사술이 발달됐다는 그 사람 뭐야? 명의야. 명의. 같은 심장내과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명의라고 하잖아. 그 명의가 뭐냐? 그 사람 사주는 인신사술이 있다니까.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재성이 잘 발달된 사람, 이게 명의예요. 그러니까 명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고 잘 꼬매서 잘 낳게 하면 명의야. 치과도 그렇고 성형외과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성을 놓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의예과 중에서도 특히 치과라든가 성형외과라든가 아주 솔직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장을 꼬맨다고 보자고. 장 예쁘게 꼬매면 어떡할래? 그렇잖아. 예쁘게 꼬매든 안 꼬매든 구멍만 안 나게 엉성하게 맞춰도 세금이 맞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안 되잖아. 이빨은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안에 가위까지 놓고 꼬맨다니까. 응? 근데 여기는 안 되잖아. 여기는.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얼굴하고 이 있잖아. 이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의사들이 적당히 해도 돼. 근데 이 이하고 여기는 바깥 보이잖아. 이건 정확해야 된다고. 정밀한 법상이라고요. 그래서 재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재가 많다. 재가 많으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과적성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하고 꼼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보시면 정제를 놓은 사람들 있죠. 이 정제를 놓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제다 이거예요. 무자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기본적으로 꼼꼼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모라 이거예요. 그 사람 꼼꼼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기 이 정제를 놨다 이거예요. 꼼꼼하다 이거예요. 스케일이 커요, 작아요? 작은 거예요.
그래도 아니요 선생님 난 양간이에요. 양간이면 양간이지 뭘 그래. 응. 양간이라도 작은 거예요. 꼼꼼하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일단 스케일이 좀 크다 하면 뭐예요? 천간에 양간을 넣고 지지에 식상을 깔면은 일단 스케일이 커. 뭐 갑오, 무신, 이렇게 있잖아 왜? 그 사람들은 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갑목을 놓고선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놨다, 진을 놨다 그러면 뭐예요? 재를 놨잖아요. 스케일은 크게 보이지만 실제 뭐예요? 작은 것들이에요. 일단 재를 놓은 사람은 작아. 편재든 정제. 편재든 정제든 이에 민감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 뭐라 말씀을 드렸어? 일지에 일지 비견을 놓은 사람이 있어. 그렇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일지 비견을 놓은 사람은 누구를 좋아한다 그랬어. 이 사람은 여자를 내 참 배우자 중에서도 친구 같은 배우자를 좋아하고, 겁재를 놓으면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오누이 같은. 그 다음에 식신을 놓으면은 자식 같은. 그 다음에 상관을 놓으면 멋있고, 그 다음에 예쁜. 그 다음에 이제 편재를 놓으면은 내 말 잘 듣거나 내 말 잘 듣거나. 그 다음에 정제를 놓으면은 아주 경제관념이 아주 확실한 사람. 그 다음에 편관을 놓게 되면은 조금 원칙적인 사람. 그 다음에 정관을 놓게 되면 뭐예요? 반듯하거나 합리적인 사람. 그 다음에 편인을 놓게 되면은 신비적인 좀 성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인을 놓게 되면 모친 같은 사람. 이래. 그래서 여러분 이 재성을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진에 뭐 갑수를 낳았다 이거야. 껍데기는 어때요? 아주 아우라는 어때? 스케일도 크게 보이고 갑진 갑수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뭐예요? 재를 탐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스케일이 작아. 근데 대단히 꼼꼼해.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미야, 을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보죠. 을미면 을축이에요. 이 사람도 편자를 놨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를 깐 사람들을 두고서 스케일이 크다 얘기를 안 해. 스케일이 큰 사람은, 왜냐면 여기는 봐요. 비, 식, 재, 관, 이는 여기는 내가 생하잖아. 여기 내가 극하죠. 극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갖는다는 거잖아. 나 일돈이잖아. 결과잖아. 여기 결과에 민감해. 식은 뭐예요? 내가 일단 베푸는 거잖아. 그래서 식상을 놓은 사람들이 뭐예요? 스케일이 커. 크다고. 그럼 내가 관이 나를 치는 사람은 커요, 작아요? 스케일이 작아. 인성이 나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스케일이 작아. 그래서 여러분 비겁을 놓은 사람 있잖아. 그 다음에 식상을 놓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커, 스케일이. 남자다워. 근데 여자 보고서 남자답다면 욕하겠다 또. 그러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거 봐요. 이거 보시라고. 우리가 비겁을 예를 들어 천간지지로 놓아서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자고. 비겁을 놨으니까 스케일이 어때? 크죠? 이게 여자든 남자든 크다니까? 그러니까 이 큰 사람들은 배우자, 이 여자라고 보자고. 남자가 나보다도 스케일이 작으면 어때요? 못 살지. 근데 남자가 보니까 봤더니 이런 남자야. 갑술의 남편이고 갑진의 남편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을축, 을미의 남편이라고 보자고. 쟤를 낳았어. 살아 못 살아요? 갑갑하지. 그래서 이 비겁을 놓은 사람들이 쟤를 놓은 사람하고 특히 여자 입장에서 못 살아. 그게 왜냐? 이 쟤를 놓으면 쟤의 특성이 그래요. 쟤는 내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재는 내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이 사람들이 사업으로 성공을 해도 남에게 돈을 쥐어주지 않아요. 자, 내가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크게 사업은 할 수는 있지만 다 내가 가져가는 사람들이야. 그럼 나 말고 내 밑에 쭉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많이 거느려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통은 그러면 이제 보자고 갑인 을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겁을 놓고 식상을 놓은 사람 통은 커. 통은 큰 것만큼 돈 벌어요? 못 벌어. 이 세상이 희한한 거야 그렇게요. 돈은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만져요. 만진다고. 근데 이렇게 갑술이 되거나 갑진이 되거나 재고 기운들 딱 놓죠. 부자들이야. 사주팔자가 이 청하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통 크고 식상을 났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목이야, 오화야, 통 크네. 식상 나서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뱅이야. 이 가난뱅이를 면치 못한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스케일이 크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가 나쁜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재물을 우리가 잘 모으고 못 모으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장단점은 있지만은 우리가 학과를 따졌을 때 이 편재 정제들은 하여튼 대단히 치밀한 영역들인 것만은 틀림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학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따지는지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학과는 무조건 이제부터 원칙이 있어.